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올바른 수정과 무한 상위 노출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올바른 수정과 올바르지 않은 이 개념은 없어요. 내가 지금 그냥 삭제를 했다 그래도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즉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배웠을 때 포스팅에 이제 수정이나 삭제를 할 때 그 글을 다 지우고 뭐 다른 문서를 넣고 저장을 하는 거는 이게 이것만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했던 수정과 삭제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정과 삭제의 차이는 목적성의 차이예요. 즉 내가 이걸 수정과 삭제를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돼. 근데 내가 이미 써놓은 이미지나 글을 대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싶어. 재활용하고 싶으면은 다른 글을 넣어서 한마디로 문서를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서 덮어쓰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네이버가 예전의 데이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데이터를 3시간만 들고 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수많은 블로그들을 테스트를 했을 때 다 신누락에 빠졌어요. 신누락의 원인이 뭐예요? 다 유사란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가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이버가 이미지 업로드 URL에 대해서 6개월을 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매일매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그거를 이제 상위 노출 건 바이 건에 맞췄을 때 그 사람들의 발행 주기를 한번 유심히 봐요. 그게 내려갔을 때 며칠 뒤에 혹은 몇 개월 뒤에 다시 재발행을 하나. 그러면 그 주기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도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내가 쓴 거를 덮어쓰기 하기 전에 그 관리자에 가서 PDF로 다운을 받아요. 그러면 그 문서하고 이미지가 저장이 된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변형을 해. 변형을 해서 글을 변형을 해서 다시 올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유사 이미지를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나 그 사진을 첨부할 때 그걸 가지고 첨부를 하면 유사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블로그 하는 데에도 100% 적용하고 있는데 100% 유사에 안 걸리고 있어요. 그렇게 재활용을 하시고 대신 썸네일이나 그런 거는 제작을 해주세요. 무한 상위 노출도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말만 틀리다는 뿐이지 무한 상위 노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거 갖다 썼던 거 또 붙여쓰고 또 붙여쓰고 하니까 계속 무한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네이버가 붙들고 있어. 무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좀 유도리 있게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마케팅은 결국 확률의 싸움이에요. 그거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는 점수제예요. 점수제.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많이 아프고 누구는 적게 아픈 거예요. 이거는 내가 찬바람이 이렇게 불 때 찬바람을 들이셨어. 근데 평소에 건강한 애들은 약 먹고 하룻밤 자고 나면 나.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은 수액을 꽂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블로그 지수에 대해서 자기 블로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고 이 확률 싸움을 걸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다 아니면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확률이라 그러면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옛날에 기상청에서 오늘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막 기상청에 전화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기상청이 아주 기상천외한 발견을 했어. 오늘 비가 올 확률은 20%입니다. 3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마케팅도 확률의 싸움이고 날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왠지 아세요? 네이버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공적인 그런 공익 집단이 아니고 수익을 원하는 사적인 집단이에요. 자기의 매출이 낮아지면 당연히 그 요인을 없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날씨를 보는 것처럼 확률에 이제 승부를 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원리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확률인지, 왜 그게 변하는지.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 변했을 때,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우리 네이버에 감사해야 돼. 왜냐면 블로그라는 무료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돈 벌게 해주잖아.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려. 자기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왜 자꾸 변하냐는 거야. 그거는 정말
그 건물 주인한테 건물 주인이 무료로 방 내줬는데 너 왜 자꾸 이거 방 구조 변경시켜? 막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게 싸가지 없는 거지. 저희가 저품질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정석대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우리가 로직이나 알고리즘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이버의 원래 목표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매출이 그게 변화에 따라서 로직이 생긴단 말이에요. 리브라 로직도 마찬가지고 C랭크 로직도 마찬가지고 원래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변형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네이버 매출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블로그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필터링이 강화되겠죠. 그럼 필터링이 강화되면 될수록 뭘 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한 거. 그리고 우리가 꼼수를 배우잖아요. 다 카더라예요. 근데 그 카더라를 전하는 사람도 그 카더라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어. 그냥 또 카더라를 들어서 또 전하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다예요. 아무도 그런 인사이트가 없이 카더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런 생계나 그런 걸 가지고 적용시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보상해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카더라는 그 순간에 적용이 됐었을 거야. 그러면 이 정석을 왜 해야 되냐? 이 카더라가 어떤 변형을 일으켰을 때, 뭐 코로나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변형됐을 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건 정석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도 기초를 배우고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부터 배우고 곱하기 배우듯이 응용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곱하기는 더하기의 응용이고 나누기는 빼기의 응용이에요. 그래 이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직접 더하고 직접 빼다 보면 곱하기 나누기 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응용은 몰라도 기초가 잡혀져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이거를 대처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마케팅 얘기를 할 때 정답을 원하면 안 돼. 해답을 알아야지. 내가 해결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계속 강조하잖아요. 수능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키워야 되는 거지. 이거를 자꾸 정답만 구하려 그러면 계속 강의만 들어요. 그때. 네버 엔딩 스토리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식의 저주에 갇혀. 뭘 하려 그래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용기 있게 해. 변형해.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그럼 또 수정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